팩 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동부화재 개인 영업직 지원자인데요. 네. 먼저 또 어떤 회사인지 우리 멘토님께 설명 한번 들어야겠죠? 네, 이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봤을 만한 회사입니다. 네.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 금융 그룹이 되자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자동차 보험 공용사로 출범한 회사를 이제 동부가 인수를 해서 오늘날 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그리고 건강 보험, 그리고 화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자동차 손해보험이 가장 큰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보험회사의 하나인데요. 재한 씨는 뭐 동부화재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있나요? 그럼 동부화재 이미지요. 그 설현 씨가 일단은 CF 모델이시고 또 기분 좋고 그리고 일단 교통사고 났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동부화재인 것 같아요. 여타 다른 뭐 그런 게 있지만 동부화재는 왜 이렇게 좀 자동차 보험으로 유명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접촉사고가 난 적이 한 번 네네. 있었는데 그때 상대방 차량의 그 보험사가 동부화재였는데 제 거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결국 누가 이겼어요? 어떤 게 이겼다. 동부화재와 그 이제 먼저 오셨어요. 동부화재. 오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결과 있잖아요. 결과. 근데 뭐 그거는 네. 잘 풀렸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이겼나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 동부화재 상반기 채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4월 중순에 원서 접수를 마치고 6월 중순에 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이후에는 이제 인적성 검사를 보고 그리고 5월 중순에 1차 면접 그리고 5월 말에 2차 면접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최종 면접에 가게 되면 경쟁률은 2대1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뭐 상대적으로 최종 면접까지 가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가게 된다면 합격 확률은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모집 직무는 개인 영업 부분 그리고 법인 영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사업 그리고 보상 관리 등의 업무 등을 하는 직무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부화재는 그 대졸 사원의 경우에 학점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일단은 졸업 예정자라면 지원이 8월 졸업 예정자와 그다음 졸업자는 다 지원이 가능한데요. 네. 대신에 전학년 성적이 평균 비학점 이상, 예를 들어 4.5 만점에 3.0 이상이 되겠죠. 그런 직무는 학점을 대줘야 기본적으로 지원은 가능하고 네. 전공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동부화재는 어떤 인재를 찾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통해서 네.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 좀 있는데요. 창의와 도전, 그리고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 그리고 신뢰와 화합이라는 인재상 4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고객 가치 우선과 탐구하는 자세,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자기관리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축구입니다. 네, 전공은 서문학과. 저게 뭐예요? 서문이? 흔히 얘기하는 스페인 전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예. 네네. 네, 학점은 3.82점이고요. 좋네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955점, 오픽이 IH, 네. 스페인어 델레 B1, 그리고 오픽 IM3. 어학 관련은 자격증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내외 활동으로는 모카춤 마디에서 10개월간 과 노래 동아리를 했고요.
쿠바에서 5개월간 네. 전액 교환학생 생활 지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회봉사단 소아병동에서 봉사단체 4개월간 일을 했네요. 일단은 뭐 축구도 즐기는 거지만 여러 가지 뭐 네. 이 스펙도 있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대내 활동도 좀 눈에 띄고요. 네. 어학 점수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자격증이 없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왜냐면 금융회사 지원자라면 좀 금융 관련 자격증이 보통 있잖아요. 네네네. 뭐 3PA인가 그것도 그렇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좀 있는 게. 네, 뭐 직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네. 현장에서 우리 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 금융 상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이제 관리하는 그 설계사 PA 분들에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 마케팅 포인트도 잡아줘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보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영업직에 지원하는 지원자 치고는 네. 대내외 활동이나 이런 사회 경험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이 부분이 조금 일단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단계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이력만 봤을 때는 과연 이 친구가 많은 경험을 했을까. 약간 그런 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부화재 개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열정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우선 그쵸.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기본과 현장을 중시하며 수행한 사찰 음식 홍보 프로젝트. 일단 홍보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것 같은데 소제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지원자는 비유보다는 네. 명확하게 본인이 강조하고자 바로. 하는 현장을 중시한다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강조한 사례거든요. 네. 소제목 치고는 일단 조금 길어 보여요. 하지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과 현장을 중시하며 수행한 사찰 음식 홍보 프로젝트. 대학교 3학년 때 교수님의 권유로 대학생들에게 사찰 음식을 홍보하는 외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공과는 무관한 분야였지만 저의 스펙트럼을 넓힐 기회라고 생각하며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저를 포함한 3명의 팀원 중 누구도 사찰 음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SNS 홍보 혹은 블로그 홍보 등과 같이 진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 팀은 처음으로 돌아가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장 조사, PPT 및 유인물 작성, 통계 및 논술 조사 등의 일을 분담해 프로젝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단계적인 준비와 조사 끝에 대학생들이 사찰 음식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찰 음식, 템플스테이, 내일료를 연계하는 여행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니즈가 잘 반영됨과 동시에 접근성의 확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교수님과 클라이언트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가 아닐지라도 노력하면 어느 분야에서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고객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개인 영업 지원자라는 점에서 이제 고객의 니즈 파악 이런 거를 핵심 키워드가 잘 드러난 글로 썼다는 게 굉장히 잘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소재와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생님? 일단 기본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 아까 네. 기본과 현장, 고객 니즈 등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팀이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본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말이 좀 생략된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질문 내용 중에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좀 열정을 발휘했다는 느낌은 잘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예,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이 이런 걸 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즉 역할은 나와 있지만 우리 지원자가 그 역할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았는지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열정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이 자소서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의 질문도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 약점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십시오. 네, 직무와 관련한 장단점을 쓰라고 했는데요. 네.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성격과 연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할 때는 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네, 일단 강점과 약점. 사실은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강점과 약점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네. 뭐 크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봤을 때 성격적인 부분도 좋지만 좀 더 역량적인 부분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적었을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업관리자 직무는 PA분들의 교육 관리를 통한 실적 개선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과 대표를 맡았을 때 과 동기들 간의 반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저를 리더로서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입학 직후 사소한 이유로 동기들 사이에 파벌이 생기며 서로가 반목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행사들을 위해서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화합하는 계기로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했고 이를 계기로 저희는 표면적인 본딩이 아닌 진정 하나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과 행사들은 모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팀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리더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봉사활동 동아리, 소아병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리더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성과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팀원들의 능률을 떨어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과 대표를 맡아 선배들을 초청하는 반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행사를 만들겠다는 욕심에 동기들에게 과도한 임무를 부과했고 참여율이 저조해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팀원들의 역량에 맞는 일을 배부함으로써 능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직무에 필요한 역량으로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점 극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서인지 다소 좀 용두사미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 자소서는 좀 다시 작성을 할 정도로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는 되게 잘 잡았어요. 그래서 네.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센스는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센스를 발휘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이 리더십이라는 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리더십이라는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를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준비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뭐 화합과 이런 시너지를 모은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지원자는 그 시너지를 모은다라는 것을 소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한 부분만 나와 있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리더십을 강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용두사미 느낌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저도 네. 이제 그걸 느꼈는데 깨닫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자는 아마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글자 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걸 적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앞부분에 상황 설명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정말 과감하게 줄이시고 그 글자 수로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입사 지원 동기가 이제 입사 후 포부를 묻는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앞서 나온 질문과 이제 고려를 해볼 때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일단 동부과제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 항목이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러한 다양한 강점들을 전부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3번 항목에서 2번 항목에서 강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3번 항목에서는 지원 동기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역량을 강조하지만 이미 강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역량을 강조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동부화재인지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본인이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네. 강점 혹은 역량을 다른 항목에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한 이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강점 혹은 이 준비된 역량을 꼭 보여주시고 입사 후에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것인지 즉 포부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유소 아르바이트 중 경유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혼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휴. 심각한데요. 예.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잘 안 일어나죠. 사실 그렇죠. 이런 일이. 불가하죠. 이건 우리 너무 지금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예. 네, 내 차라고 생각하니까. 큰일 나죠. 예. 막상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주유소의 혼유 보험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고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에 안정성을 더하는 보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부화재에 입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동부화재가 가지고 있는 PA와 또 영업 관리자들의 뛰어난 역량 때문입니다. 동부화재는 경쟁 손해보험사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PA와 영업관리자 분들의 뛰어난 역량과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속적인 역량 향상과 교육을 바탕으로 목표 실적을 항상 120% 이상 달성할 수 있는 영업관리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영업관리자를 목표로 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PA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PA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영업 전략과 금융 전반의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코칭을 하면서 PA들의 영업적인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PA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꾸준히 교육을 하지만 저도 제가 담당하는 지점의 PA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나가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설계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최고의 영업 관리자로 성장해 가겠다는 포부를 좀 적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생님? 기본적으로 그래도 다른 항목에 비교해서 이 항목은 좀 더 잘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보완할 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단락별로 해서 계기, 회사 선택 이유, 포부를 지금 작성을 했거든요. 네.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동부화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내가 지원하는 데가 영업이고 이 자동차를 평가하는 사람이 영업 선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쪽을 좀 띄워주고 있다는 전략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하지만 눈치가 빠르네. 너네가 죄송합니다. 이제 회사가 네. 잘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회사가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개선해 보고자 좀 지원하겠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이 친구는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된 게 좀 아쉽고요. 그 포부가 다소 이제 일반적인 수준이고 네. 좀 로열티가 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좀 아쉽고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역량을 강조하지 못했거든요. 네. 입사하게 되면 뭐 영업 금융 지식을 쌓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미 쌓고 시작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조하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지원 동기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룹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룹사의 영향을 좀 네.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적지만 되게 영업을 되게 잘하고 있어서 2위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것만 더 하면 1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 1위를 만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는 좀 더 도전적인 목표 설정하는 게 좀 더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금융 지식이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부에다가 그런 거 하겠다고 적었는데 우리가 전문가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네. 관심이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작했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어필을 좀 더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화재 개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도미의 비급 비급 처방전.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좀 글을 짜임새 있게 쓰려면 구성을 좀 잘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약하다는 측면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개요를 짜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요이 뭐예요? 개요. 개요. 네, 글을 쓰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보완점이 아. 보완 항목이라면 뭐 보완할 점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개요를 짜놓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생략하지 않을 텐데 좀 아까 보니까 약점 극복을 위한 노력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멘토님께서도 아예 글을 다시 써보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해주셨듯이 네네. 좀 개요부터 작성하고 들어가면 좀 쉽게 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한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장점 단점 얘기 나왔을 때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갑작스럽게 좋은 결과를 이제 얻고 싶다 보니까 좀 네. 과도하게 이렇게 좀 마음이 앞서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좀 아까 봤는데 네. 그 뜻이 이제 보통 그 성격이 급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글을 보니까 성격이 급한 게 딱 티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뭔가 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느낌이 나는데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신중하지 못하게 좀 약간 급히 작성된 느낌이 나가지고 네. 조금 천천히 한번 성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 더 진중한 성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다시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개요부터 잡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짧은 글자 쓰긴 하지만 개요를 잡고 시작하게 되면 3,000% 빠질 가능성이 적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지원자들이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재환 MC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우리 지원자가 네. 우리 입사 후에 네. 관리자로서 근무할 때 네네. 가장 채용하고 싶은 네. 우리 마블 히어로스의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굉장히 마블의 팬이기 때문에 하나를 꼽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솔직히 두 명을 뽑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토르를 네. 뽑고 싶은데 이유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종교가 신을 믿는 것처럼 토르 자체는 신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회사를 위한 그 믿음과 신뢰성은 그 토르만이 갖고 있는 그 굉장한 파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분은 번개처럼 굉장히 빠르게 다니기 때문에 어느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아무튼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좀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토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블랙 위도우를 좀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무술이나 채술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더 발달한 건 그녀의 정보력인 것 같은데 그 어떤 정보력 자체가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좀 많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꼭 뽑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면 아이언맨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뽑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저 무슨 그런 말씀을 이 아이언맨 같으냐고.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토르와 네. 아이언맨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토르 같은 경우에 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종교적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논리가 조금 제가 들었을 때 맞아요. 이렇게 막 와닿진 않아가지고 예. 이 부분은 오히려 내용 글자 수를 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궤변이었습니다. 아까 정보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업과 분명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여성 헐리우드 스타다 보니까 관심이 좀 거기다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팬입니다. 아무튼 정보력이라는 이유는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인 것 같고요. 아이언맨 얘기하셨잖아요. 네.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들은 때때로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거나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면 막 자기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주의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해주세요. 네, 미래의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등 이제 AI나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무인 자동차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동차 사고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 고객께서 보험에 더 가입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 영업 관리자로서 어떻게 고객들이 좀 더 우리 회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더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이.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 문제가 더 복잡, 미묘해진 양상을 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사고가 나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이 조정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서 이 PA분들이 관련 법규를 먼저 빠르게 우리 회사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경쟁 업체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뒤에 있는 답변은 완벽했고요. 네. 이 항상 이제 면접 때 이제 많이 우리 학생들이 답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면접관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면 아닙니다.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면접관이 타심이 반감을 사게 되나요? 반감을 사게 되거든요. 뒤에 논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굉장히 머쓱해요. 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더니 너무 뭐 단호했네요. 딱히 좀 할 말이 없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접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저는 반면에 이러한 부분만 이용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시작했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완곡한 표현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줘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봤고요. 네. 다음으로 지원자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꼭 그 회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요? 일단 얼마 전에 나온 드라마가 생각이 좀 나는 게 어떤 그 면접장에서 지원 동기가 뭐냐 하고 있는데 먹고 살려고 라고 이제 대답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회사 지원 동기라는 게 애매해요. 왜냐면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회사 저 회사 솔직히 다 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해야 할까 싶습니다. 일단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꼭 관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전혀 없다. 관련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그쵸. 거죠. 네. 예를 들면 제가 LG전자 휴대폰을 만지다가 관심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불편해요, LG전자. 네. 이거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삼성에 지원한 거예요. 네. 충분히 그 계기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꼭 내가 동부화재 지원한다 해서 과거에 네. 있었던 그 계기가 동부화재와 관련된 그렇게 하는 전혀.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욜로 아닐까? 욜로 내가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욜로 알아가지고 한번 네네네. 활용해 보신 아, 거죠? 그럼요. 저는 요로족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또 하나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네. 영업 분야와 마케팅 분야를 동시에 채용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 마케팅 이런 식으로요. 이런 모집에 대해서는 영업과 마케팅 두 분야 모두에 대한 제 역량을 보여야 하나요? 취준생으로서 아무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영업, 마케팅, 직군 이렇게 해서 직군별로 뽑아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 영업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마케팅도 보여줘야 되나?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영업, 마케팅, 직군이라고 뽑는 것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영업, 마케팅 둘 다 잘한다는 느낌보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영업 쪽에 좀 더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 라고 강조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분야의 역량을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등 금융권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보험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 지금 신규 채용 공고가 나오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채용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고 아마 네. 하반기에도 대규모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 관련된 지식은 사실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쪽 분야에 너무 성급하게 지원한 게 아니냐, 오랫동안 좀 애정을 갖고 지원한 지원자는 아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렵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금융 관련된 지식과 또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그런 경험 등을 많이 쌓아주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융 관련된 지식을 기반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화재 개인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딱! 와!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강민영 대표님, 정철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회 학생분들 모셨습니다. 네네.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 그리고 남다른 지성으로 하은 학생을 위협하는 어허. 한재현 학생 새롭게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다담 동아리에서 나온 한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재현 씨는 전공이 뭐였죠? 저는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시지만은 전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진짜요? 네네, 이렇게 믿지 못한다니까요.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제가 법무치 음악 전공이 아니고. 저는 진짜 법학과예요, 정말로.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믿으시거든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법을 배워서 오래 못 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재현 씨는 음악 네. 하시잖아요. 그쵸.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인문학. 인문학을 전공해서 좀 역사나 아니면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교양 같은 걸 좀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중국어. 예. 중국 시장을 네, 주세요. 중국 시장을 좀 이게 진출하고 싶은 생각,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네. 네. 미술사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제 하은 학생 같은 경우도 다른 전공 하고 싶은 게 좀 있나요? 지금 부전공으로 언론정보학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만약 다시 한다면 주전공으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술사가 뭐예요? 미술의 역사... 미대인 거예요? 인문대학입니다. 역시 남다릅니다. 예. 오늘은 재현 학생은 혹시 전공이 네, 저는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하고 있지 네네. 않아서 기회가 된다면 네. 컴퓨터공학처럼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엔 사실 하나만으로 승부 보기가 어려워서 그쵸. 많은 학생들이 하은 학생처럼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나요? 자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네. 현재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 비율이 55.1%라고 합니다. 55.1. 이게 복수 전공을 하는 이유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역시 1위는 취업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복수 전공이랑 부전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흔히? 네. 그 부전공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전공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졸업을 했을 경우에 학사학위 증서가 두 개가 따로따로 각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굉장히 유리한 게 이제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할 때 네. 지원 자격에 경영학만 지원 가능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컴퓨터 공학만 지원이 가능하다. 네네. 그럴 때 제가 학위가 두 개면은 유리한 걸로 쓸 수 있다라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한 복수 측면에서는 전공이죠.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일단은 뭐 이제 주전공처럼 메인 전공은 아니지만 이 학위 증서에 플러스돼서 이제 부가적으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많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전공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복수 전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겠죠.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취업과 복수 전공 첫 번째 키워드 과연 인구론. 인구론이 뭐예요? 복수 전공 인구론. 인구론, 그러니까 인구 이론이에요, 정말? 네. 인구론 아니면 무슨 약자 아닐까요? 인간들이 구속된 그런 구제해야 되는 네네. 네.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네. 인구론이 뭔가요? 네, 인구론은 취업 시장에서 나타난 신조어인데요. 네네. 인문계 학생의 90%는 논다라는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 출신 학생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유의어 비슷한 말로는 네. 문송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송하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말했네요. 야, 나네. 내가 그런 말 잘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죄송하지 말아요. 예.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그쵸? 그죠? 예. 네. 전혀 죄송한 일이 아닌데. 그럼요. 또 이와 반대로 대비되는 네. 이과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학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전학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전공이 화학과인데 기가 막히네. 전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네. 이제 이야기한대요. 전자전기학과, 화공. 화학공학과 맞습니다. 화공, 맞췄습니다. 화공. 기계공학과. 공학과. 이런 학생들은 이제 LTE 속도로 이제 전학이 속도로 취업이 된다라고 해서 전학이라고 이런. 컴공은 좀 닉네임을 아닌가요? 네? 컴공. 컴공도 잘 되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잘 되는. 아, 그렇군요. 이런 키워드만 봐도 네. 이공계와 인문계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단어들 같은데 그쵸. 실제로 이공계와 인문계의 취업률 차이 좀 얼마나 될까요? 네, 인크루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하반기의 경우에 그 대기업의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채용자의 34.6% 정도만 합격을 했고요. 그 자연 이공계 아까 얘기했던 전학이 취업 깡패들 포함해서 이 자연 이공계는 53.6%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합쳤을 때는 아무래도 네. 이 인문사회 계열 채용자가 33.2%밖에 안 되고 이 자연 이공계열은 이제 57.2%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20% 차이면은 실제로 우리 대학교에서 인문계와 그리고 이제 자연 이공계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 가도 되는데 네. 20% 차이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과생들이 복수 전공을 유난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주전공에 따른 다전공 비율이 인문계열이 무려 42.1%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 사회계열 이런 문과계열 학생들이 참 다전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공학이나 의학계열처럼 취업이 좀 보장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아. 저는 인문계 졸업생으로서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 그 마음도 참 이뻐요. 자, 취업과 복수 전공 두 번째 키워드. 네. 과연? 경영학과 경영학과. 재은 학생이군요. 네, 이거 뭔지 왠지 알 것 같아요. 왠지 복수 전공으로 경영을 제일 많이 선택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뽑힌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드는데요. 취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과를 꼽아라면 네. 경영학과는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가장 네. 많이 어쩌면 선택하는 네. 학과일 수도 있고 취업 네네. 깡패라고도 여기도 네. 인문 계열에서는 네네. 가장 경상 계열로 해서 선호하는 학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경영학과 친구들이 복수 전공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네. 근데 참고로 저도 경영학을 복수를 했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 항상 이게 네. 수강 신청할 때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 경영학이. 하도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을 복수를 하니까 네. 이 전공 과목 필수인데도 수강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영학을 나와서 창업을 안 해. 아, 이게 문제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경영을 안 하니까. 네, 두 네. 번째 키워드 준비한 우리 재현 학생. 네. 어떤 뜻인가요? 자기 과인가요? 네, 정말 MC분들이 말씀해 주신 네네. 것과 일치하는 얘기였는데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택하는 가장 많은 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위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수 전공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계획인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1위가 경영학에 포함된 상경계열이었습니다. 또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33.5%나 되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네. 경영학 전공자만을 선발하거나 또는 우대하는 직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취업 세태 속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경영학과나 상경계열을 복수 전공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민영 대표님, 왜 기업에서 경영학과 학생들을 선호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용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전공을 했더라도 향후에 기업 활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업무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러한 밸류체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자기 직무에서도 좀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겠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문과가 아닌 이과까지 넘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진짜 사실인가요? 네, 바로 이제 융합형 인재를 꿈꾸는 것인데요. 융합형 인재. 요즘에는 인문 계열 그리고 상경 계열마저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쵸, 그쵸. 문과생들이 이공 계열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가 또 많다라고 해요. 그렇죠. 특히 컴퓨터 공학과가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해요. 알카고나 프로그래밍 이런 게 인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 저희 학교 컴퓨터 공학과만 해도 이번 학기에
67명이 복수 전공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엔 아무래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융합형 인재란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취업과 복수 전공. 네, 세 번째 키워드. 과연 과연 20만 원. 오. 20만 원? 복수 복수 전공이 전공을 20만 원. 하면 아, 학생 20만 한 원. 학기당 뭐 평균 20만 원이 더 들어간다. 뭐 이런 월 뜻일까요? 20만 원. 네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책값. 책값이 20만 원. 책값이 20만 원. 아니면 공부하는데 더 힘들어서 많이 먹게 되니까 식비가 20만 원 썼습니다. 아니, 뭐가 복수 있을까요?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게 네네. 처음 듣는 과목이다 보니까 인강을 듣기도 한다고 그쵸, 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들어간 비용이 아닐까. 공부 비용. 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 반대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2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걸로 이렇게 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학 때 복수 전공을 하면 2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네네. 문과를 택해서 졸업했을 때는 네. 급여 평균이 180만 9천 원인데 네네. 인문계열 다 전공자의 경우에는 201만 4천 원으로 20만 5천 원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 복수 전공 그래서 하면 해야겠네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그렇죠. 1년에 한 달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학생은 한 달에 20만 원 더 받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복수 전공 당연히 하겠죠, 좀. 투자 그쵸, 대비 그쵸?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20만 원보다 잘 더- 사는구나. 네, 더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어. 네, 20만 원 과감히 20 포기하겠습니다. 아, 20만 원 포기하고 편하게 살겠다. 네. 아, 그럼 20만 원 받고 지금 불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들. 이게 되게 없어 복리 보이잖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20만 원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연봉 인상이 아, 할 때 그게 그쵸. 계속 누진되기 누진처럼, 때문에 예, 나중에는 더 큰 이게 돈. 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후회할 텐데. 빨리 선택하십시오. 네. 아닙니까? 전 요즘 좀 돈이 궁해서 그런 말 안 했어요. 네,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복수 전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복수 전공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주 토론 배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이 된다 대 안 된다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일단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이제 사연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던 저는 국어 국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업 하나하나 정말 재밌고 즐거웠죠. 재환아, 내일까지야, 알지? 뭐가? 복수 전공 신청. 내가 컴공과 복수 전공 하자고 했잖아. 아, 그거 진짜 하려고? 근데 저는 겨울컵에서 무슨 컴공과 가서 어떡하려고? 아유, 배우면 돼. 학교도 다니고 인강도 들으면서. 아니, 컴공과를 나와서 어디 취업을 하게 해? 취업하고 없을까 봐 고민이냐. 이거 배워두면 서로 쓸 곳이 넓어지잖아. 야, 너 그러다가 애매하다고 아무 데서나 안 받아줘. 아, 얘가 참 요즘 유행하는 융합형 인재 몰라? 야, 융합형 인재? 너 자바 알아? 너 시언어는 알아? 모르잖아. 뭘 벌써 사? 시언어? 너 욕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과의 끈을 놓은 네가 컴공과 가서 잘도 잘하겠다, 정말. 야, 그래. 야타도 국문과 졸업장을 있는 것보단 나아. 야, 국문과 가서 그냥 깊게 그 공부해서 그냥 국립국어원 국어선생님 이런 거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 몇 명 뽑는다고 그래. 그 안에 네가 들어간다는 보장 있어? 얘 너 후회할걸? 생각했으면 내일 다시 연락해. 한우물만 파는 게 정말 도움이 될지 저 취업 불안한가요? 네. 한 우물만 파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여러 곳의 우물을 파는 것이 좋을지 네. 고민이신 분들 오늘 토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이 된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이 된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그리고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 요구 속에서 청년 실업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생존의 경쟁 속에서 이제 남들과 같은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취업 시장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통합형 인재임을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알맞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은 2배로 들지만 우리 복수 전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다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 복수 전공이 가산점 또는 혜택을 받는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이 아니라 바로 직무입니다. 복수 전공이 곧 바로 직무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 전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요. 또 요즘엔 동아리나 인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직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복수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략이 없는 복수 전공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 발언을 들어보니까 네. 오늘 토론도 굉장히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끝까지 복수 전공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재현 학생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단순히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 공부만 할 줄 아는 학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네. 또 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절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복수 하십니까? 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까? 제가 예. 안 해봤더니 네네. 아무래도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야죠. 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군요. 그쵸. 네, 저는 사실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융합형 인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그쵸. 우리가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게 네네. 그 사람이 그런 이공계 회사를 차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단순히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융합형 인재다, 다양한 걸 할 줄 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조건이나 여러 가지 효과 나은 부분이 많고 이걸 우리가 보면 첫인상 효과 이런 부분도 있고 네. 한쪽 부분에 이제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점은 없는데 실제로 부수적인 다른 여건이 다 괜찮게 되면 복수 전공자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인사 담당자거든요.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의 그 끝 말 처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확신에 차 있지 않다. 그 짧은 예리하시네요. 짧은 시간에 그걸 좀 느꼈고요. 그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업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학이 뭐 기업의 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어떤 양성소도 아니고 대학이 나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인사 담당은 푸념을 하는 게 네. 대학 교육이 상당히 뒤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학문 자체가 실용적이지 않다. 네. 지원하는 직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쌓기 어렵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근데 솔직하게 이공계 학생한테 그 이공계 전공을 따라가기도 벅차서 헉헉거리는 애들한테 네네. 복수 전공을 시킨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인문상경계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아니라 직무 관련 경험에서 가장 큰 가점을 줍니다. 만약에 복수 전공도 하면서 직무 관련된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다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라는 그리고 물리적인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인문상경계 학생들이나 이공계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 그 부분 좀 우려가 되네요. 방금 맞아주세요.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대졸자를 상대로 채용을 할 때 직무 능력 시험을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삼성에서 대졸자를 총 4,500명을 상반기에 선발했는데 무려 10만 명이나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근데 이런 직렬을 보면 대부분 마케팅, 뭐 재무, 예. 그리고 전략, 거의 사실 상경 계열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전공 공부가 익숙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공 과목을 있었을 경우에 삼성의 그 지사앗을 더 잘 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각 영역에 따라서는 전공마다 좀 유리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 개인 전공에 따라서 좀 유리한 부분 영역이 있을 뿐이지 이 특정 전공이라고 해서 그 지사앗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취업 전문가의 말이죠. 네네. 이게 말씀을 오히려 잘 해주셨는데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의 80%가 이공계열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LG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가
80%가 이렇게 해서 인문계열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이공계열에 대한 복수 전공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부터 모든 계열 간의 복수 전공을 허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과를 못하도록 복수 전공을 못하게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학교 내에서 안 되면 실제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경우에서도 인문계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기업들도 그래서 인문계열학과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해왔을 때는 차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도 그런 가산점을 주고 그 정도로도 또 복수 전공을 허용을 하고 유도를 하려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직무 능력을 과연 복수 전공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 직무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뭐 동아리나 아니면 인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나 직무라면 복수 전공 수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냥 경영학과 학생인데 이런 컴퓨터 공학 IT 쪽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도 되고 거기에 아무래도 워낙 이과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요즘 동아리 이름인데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라고 해요. 전국 연합 동아리인데 여기를 가면 비전공자들한테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학습하고 같이 방학된 프로젝트도 한다라고 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취업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하는 시점이 사실 고등학교 때 그냥 대학을 지원할 때 그 전공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원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걸 4년 동안 이 공부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 와서 새로운 전공에 도전을 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흥미나 또 적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제가 복수 전공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사실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업의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코멘트를 했나 찾아봤는데 뭐 단일 전공 지원자라 해서 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공이 하나 이상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복수 전공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인사 담당자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만을 놓고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입학할 때 좀 촉박하게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갔으니까 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잖아요. 네. 자기와의 대화의 시간,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많은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회 비용을 좀 상실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면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가? 네. 진실만을 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재현 학생부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인문계열 학생, 인문계열과 이공계를 동시에 전공한 지원자가 있다면 인문계열 학생을 뽑는다. 네, 뽑겠습니다. 뽑겠다.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진짜 표정에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중요한 게 없으시네요. 오, 멋지다. 예, 물론 이제 인문계열과 이공계를 동시에 이제 전공하면 학점도 되게 좋다고 하면 되게 성실했다라고 판단할 것 같지만 우리가 성실함만 갖고 그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인문계열이든 다전공이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복수 전공을 할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인문계열 학생을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하은 학생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복수 전공을 한 지원자, 학점이 낮아도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완전 학점이 낮아도 학점이 낮아도 복수 전공만 했으면 막 괜찮다. 놀았어요. 막 난리 났어요, 얘가. 오. 결정적으로 여기에 제가 그 질문에 조금 자신 있는 게 있었어요. 왜요? 복수 전공보다 더 자신 있는 게 어떤 거 있을까? 학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점을 제가 중요시 안 여깁니다. 일단 사실 복수 전공이라는 그 자체의 프리미엄도 중요하겠지만 학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동일한 상황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라면 네. 오히려
분명히 복수 전공하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더 주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재원 학생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네.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과는 정해져 있다. 네, 특정 직무는 분명 정해진 과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기분 좋다는 거를 진짜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강민경 대표님께서 제가 바울 살다 보니까 되게 작은 부분에서 소소하게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세예요. 네. 일단은 인문상경계는 선호하는 과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요. 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특정 직무에 해당 전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과가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퍼펙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퍼펙트 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과연 기회. 마지막 네, 질문.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학과 더 이상 취업 방패 아니다. 아니다. 다른 학과도 이제 충분히. 정말 교수님은 학교를 별로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예, 이건 왠지 퍼펙트. 나도 퍼펙트. 네, 이런 게 저는 있군요. 개인적으로 학과보다는 충분히 모든 것들을 그 학생이 어떻게 노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수 전공에 대한 솔직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최후 발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문송합니다. 인구론, 이러한 신조어가 생길 만큼 대학생, 특히나 인문대생의 실업 고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만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바로 복수 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전공과 더불어서 보다 기업 직무에 직결되는 공부를 병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시각을 갖고 일 자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해서 더 열린 자세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연 취업 시장에서 단일 전공을 한 학생에 비해서 돋보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치열한 취업 시장 속에서 우리가 나를 차별할 수 있는 길은 복수 전공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복수 전공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다 팀 최후 발언하겠습니다. 전공이 하나여도 지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 은행의 인사 담당자의 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산점 혜택은 부족합니다. 또 복수 전공 외에도 관련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수 과정에서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취업을 위해 복수 전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덧붙일 내용 있으신가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이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대학교 때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은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네. 결국 이 시기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가는 어려운 관문을 또 통과하면서 더욱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과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그 학과에 너무 한정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큰 경험과 자기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스펙 쌓기로만 생각해서 복수 전공하는 것은 사실 반대합니다. 네네.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직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그게 관련한 학과를 했을 때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복수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복수 전공을 결정할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충분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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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